제니퍼는 요즘 정말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편 세바스티앙 그리고 아들 니코와 함께하는 이 가족은 새로운 집으로의 이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운명의 신이 그녀를 질투한 걸까요? 왠지 모를 기묘한 일들이 시작됩니다. 그녀 앞으로 도착한 택배를 가지고 온 택배 기사는 그녀가 샤워 중에 나온 걸 알고 있음에도 화장실 사용을 부탁합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허락했는데 변기에 아주 난장판을 펼쳐놨네요. 그저 재수가 없었으려니 하고 그녀는 이웃의 노파 엘리자베스에게 아들을 맡기고 잠시 쇼핑을 하러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어째서인지 아무런 소식이 없고 그녀 앞으로 온 택배에는 남편과 윗집에 사는 여자 이리나의 불륜이 찍힌 사진이 있네요. 갑자기 한꺼번에 너무 여러가지 일이 일어나 머리가 어지럽지만 일단은 진정하기 위해서 그녀는 잠시 욕조에 몸을 담그게 됩니다. 그녀에게 다가올 끔찍한 악몽은 전혀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말이죠. 눈을 떠보니 알몸이 된 자신과 거실을 가득 뒤엎은 끔찍하게 난도질당한 시체들, 그리고 가면을 쓴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남자까지. 도대체 그녀에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올라프 이텐바흐의 영화가 다른 고어 영화와 다른 점은 아무래도 유독 스토리에 신경 쓴 흔적이 보인다는 거예요. 물론 고어 영화 매니아들 입장에서는 스토리야 아무래도 좋지만 감독 입장에선 천편일률적인 흐름을 바꿔보고 싶었을지도 모르죠. 그런 감독의 의도는 영화의 첫 시작부터 엿보입니다. 처음엔 정말 평범하고 행복한 가족의 홈비디오로 시작해서 갑자기 알몸으로 한 남자에게 권총을 들이대는 제니퍼의 모습까지. 이런 극단적인 대비는 영화의 내용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을 폭발시키면서 전개를 끌고 나가게 됩니다만 영화의 마지막 반전까지 오게 되면 솔직히 이게 뭔가 싶어요. 왜냐면 이 영화의 반전은 감독의 이전 영화 다드 디보스와 그 결이 크게 다르지 않은 반전입니다. 굳이 반전이 필요하지 않은 스토리임에도 불구하고 어거지로 끼워 넣은 듯한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요. 일단 여기서 잠시 스포일러 주의를 띄워놓고 가야겠네요. 이 앞으로는 스토리에 대한 아주 중요한 스포일러가 존재합니다. 원치 않는 분들은 이 영상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속 반전은 정말 단순합니다. 사실 제니퍼는 아주 심각한 마약 중독자였고 그녀의 남편은 사실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으며 아들과 주변인들은 모두 자신이 만났던 사람들에 불과했어요. 결국 마약에 취한 그녀는 총으로 사람을 쏴버리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한 인간이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을 아주 심플하게 보여주면서 이후 끔찍한 환상을 보는 것으로 어떻게 업보를 돌려봤는지 그걸 보여주려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름의 철학을 넣으려고 하는 흔적이 보이긴 합니다만 문제는 이게 스토리 내용과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영화의 줄거리는 한 단어로 말하면 사필귀정입니다. 이런 내용에 굳이 어떤 철학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것이 착한 일이던 혹은 나쁜 일이던 어떤 형태로든 다시 돌아온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단순한 스토리에 마치 심오한 척, 뭔가 있는 척 폼을 잡아봤자 좋게 말하면 허세에 불과하고 나쁘게 말하면 중2병이 세게 온 수준밖에 안 돼요. 영화에선 가산혼합법과 감산혼합법을 언급하긴 하지만 문제는 이 두 가지가 딱히 유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냥 무게만 잡으려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들어요. 나름대로 색깔의 의미를 들어가면서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업보가 어떤 식으로 돌아오는지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긴 합니다만 크게 와닿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나마 후반부에서 이것이 주인공의 내면이 만들어낸 지옥의 일부라는 걸 알려주는 부분이 존재하긴 합니다만 역시나 반전에서 알려주는 내용과의 연결고리가 약한 수준을 넘어서 상당히 부실합니다. 첫 번째는 주인공이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한 것에 대하여, 두 번째는 그녀가 사람들을 향해 품고 있던 공격성을,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마약이라는 것을 암시해요. 문제는 첫 시작에 행복한 가정에서 자랐던 그녀가 어떠한 경위로 이런 쓰레기가 됐는지는 알려주지 않아요. 플롯을 하나의 일회성으로 소모해버리면서 내러티브 자체는 완벽하게
망가져버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왜 주인공이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관객을 충분히 납득시키는데 실패한 영화예요. 고어신의 퀄리티의 경우 확실히 감독이 감독인지라 기본 이상은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특히 색깔에 따른 공간의 변화와 그 공간이 주는 분위기는 서로 완벽하게 다른 분위기를 띠고 있어요. 빨강은 말 그대로 피를 사방에 흩뿌린 느낌이에요. 게다가 바닥에 아무렇게나 방치된 신체의 일부분과 그들이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되었는지 보여주는 영상은 조명과 맞물려서 상당한 파괴력을 가지게 됩니다. 녹색의 경우 극한의 SM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이한 건 S의 역할은 모두 여성이 맡고 있고 M의 역할을 남자들이 하고 있다는 것 정도겠네요. 상당히 비밀스러우면서 극도로 퇴폐한 클럽의 느낌이랄까요? 다만 몇몇 장면은 너무 인형이라는 것이 티가 나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파랑의 경우 그로테스크한 돌연변이들이 나오긴 하지만 기괴하게 생긴 인간들의 집단이라는 특징을 제외하면 딱히 이렇다 할 큰 임팩트는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왠지 헬레이저 시리즈에 나오는 수도사들을 조금 순한 맛으로 너프시키면 이런 디자인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했어요. 아무래도 파란색 조명이 주는 차가운 느낌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보이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었네요. 이렇게 비주얼만 놓고 보면 역시 클라스 어디 안 가는구나 라는 말이 나오긴 합니다만 감독이 스스로 변화를 주려 했고 또 이전작들이 나름 괜찮았던 걸 생각해보면 그 부분에서 이번 영화는 좀 많이 아쉬웠던 영화예요. 이전작처럼 스토리에 고어신을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올라프 이텐바흐 감독의 새로운 영화를 기대해보면서 저는 이만 오늘의 가이드 마치겠습니다. 이상 가이드 B였습니다. 감사합니다.